안녕하세요. 오늘 보석같이 아름다운 작품들을 준비한 김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명상, 춤, 밤, 그리고 사랑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피아노로 연주를 함께 해주실 서영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첫 번째 곡은 타이스의 명상곡입니다. 타이스의 명상곡은 오페라 타이스의 2막 1장과 2장 사이에 연주되는 바이올린 솔로 간주곡입니다. 오페라의 대본은 프랑스 작가 아나톨의 소설을 소재로 한 것인데 4세기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배경으로 수도사 아다나엘과 그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왕의 댄서 타이스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페라 타이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초기 기독교의 수도사 아다나엘이 퇴폐와 향락에 젖은 알렉산드리아의 댄서 타이스를 구하려고 그녀를 고향 한 수도원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다나엘은 도리어 타이스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타락해 갑니다. 자신은 수도사인데 타이스가 꿈에 나와서 그는 그 환상을 붙들고 괴로워합니다. 정신과 육체와의 갈등을 하던 아다나엘이 결국 타이스의 뒤늦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타이스가 있는 수도원으로 모래바람을 뚫고 가지만 그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죽음 이후를 위해 신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슬픈 오페라입니다. 자, 이제 연주할 곡으로 돌아와서 이 오페라의 앞부분에 타이스를 찾아간 수도사 아다나엘이 그녀의 유혹을 물리치고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신께 드리는 묵상기도, 종교적인 열정을 나타낸 바이올린 곡입니다. 타이스에 대한 묵상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두 번째 곡은 가브리엘 폴의 꿈꾼 후에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가브리엘 폴에는 프랑스의 인상주의 드뷔시, 라벨에 앞서 인상주의의 토대를 만든 인물입니다. 이 곡은 폴에가 20세기에 완성시킨 샹송이라고 부르는 세 곡의 프랑스 가곡 중에 제1번 곡입니다. 2번은 찬가, 3번은 뱃노래입니다. 주로 여성 성악가가 부르지만 간혹 남자가 부르는 버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있는 노래를 표제 음악이라고도 합니다. 이 곡의 내용을 보면 꿈에 아름다운 이상형이 등장해서 그와 함께 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잠에서 깨어 안타까워하는 내용입니다. 곡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모습이 사로잡았던 꿈속에서 나는 환상 같은 정열적인 행복을 꿈꾸었네. 마치 찬란한 빛으로 반짝이는 하늘 같은 너의 두 눈. 너는 새벽에 비친 하늘처럼 빛났다. 거기 하늘에서 너는 나를 불렀지. 그래서 나는 이 땅을 떠난다. 너와 함께 저 빛을 향해 도망치기 위해. 하늘은 그들의 구름을 우리를 위해 살며시 열었지. 미지의 찬란함, 그 순간 보여진 신성한 번쩍이는 빛. 꿈에서 슬프게 깨어나다니. 나는 너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오, 이 밤이 거짓이라 말해줘. 돌아오라 돌아오라 찬란한 이여, 돌아오라 오 그 신비로운 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봐서 춤에 관한 곡들입니다. 모차르트 미뉴엣. 미뉴엣은 4분의 3박자, 3박자 계통의 조금 느린 혹은 보통 빠르기 춤곡을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서민적 춤곡이었으나 1600년대 프랑스 귀족층에서 인기가 높아 1700년대에서는 고전 교향곡 제3악장 속에 포함되어 순수한 기악곡의 형식으로도 발전합니다. 주제부, 간주부, 주제부.
이렇게 끝나는 복합 3부 형식으로 중간의 간주부는 트리오라고 불립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서 유행했습니다.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떨어져서 혹은 손을 잡고 추는 귀족적인 춤곡입니다. 가볍고 재기발랄한 모차르트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곡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곡은 가보트입니다. 고색의 가보트. 가보트는 17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춤곡의 하나로 보통 빠르기 2분의 2박자 아니면 4분의 4박자가 기본이며 선율은 마치 목가춤 마디처럼 만들어집니다. 즉 4분음표 2개가 지난 뒤에 약박에서 선율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1600년대 중반 프랑스의 궁정 작곡가 릴리, 발레나 오페라에 사용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고 쿠프랭, 파헬블, 바흐 등에서 작곡되었습니다. 특히 1700년대에서는 초반에 바흐는 가보트를 관현악이나 건반악기의 모음곡에 포함시켜 바로크 모음곡 양식에도 가보트가 포함되는 사례를 남겼습니다. 그럼 고색의 가보트를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밤을 주제로 한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쇼팽 녹턴 20번입니다. 이 곡은 쇼팽의 유작 1번 렌토콘 그란 에스프레시오네 느리고 풍부한 표정으로 라고 적혀있지만 현재는 일반적으로 쇼팽의 녹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는 작곡자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에서 가져온 선율이 사용되었는데 당시 그의 누나 루드비카가 작곡자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습하기 전에 연습곡으로 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곡을 작곡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쇼팽이 죽은 후 그의 유물들 중에서 발견된 곡이며 1895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안개가 낀 밤이 연상되는 이 곡을 바이올린 곡으로 편곡된 버전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곡은 쇼팽 녹턴 중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유명한 녹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팽의 걸작 중에서도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죠. 쇼팽이 20세 정도에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쇼팽의 녹턴을 대표할 만큼 인기가 있고 많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곡의 첫머리에 나오는 아름다운 주제를 점차 섬세하게 장식음을 첨가하면서 변주해 가는 단순한 방법으로 쓰여져 있지만 오히려 그 변주 방법이 곡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이르기까지 부분 부분을 효과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고요한 밤이 연상되는 이 곡 또한 바이올린 곡으로 편곡된 버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쇼팽의 야성곡을 들어보셨다면
이번에는 프랑스로 넘어가서 드뷔시의 야상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 역시 드뷔시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인 베르가모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후에 작곡한 서정적인 피아노 곡집 베르가마스키 모음곡 중 제3곡으로 1890년에 작곡, 1905년에 출간되었습니다. 베르가마스키 모음곡은 전주곡, 미뉴엣, 달빛, 파스피에 이렇게 4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이 달빛이라는 곡이 제일 유명합니다. 이 달빛이란 곡명은 베를레넷이 달빛 속에서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학자들의 추측도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해 내려오는 선율의 흐름이 마치 달빛이 내게 비춰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달빛 태닝을 즐겨보시죠.
이번 곡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입니다. 영국인 에드워드 엘가의 작품 중에서는 초기의 것으로 1888년에 약혼녀 캐롤라인 앨리스 로버츠와의 약혼 기념으로 준 곡입니다. 신분적인 콤플렉스와 학력 콤플렉스, 거기다 경제적 콤플렉스까지 아는 채 무명 작곡가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엘가는 1886년 그의 나이 29살 때 자신에게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 온 9살 연상의 캐롤라인 앨리스 로버츠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평민의 아들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늘 의기소침해 있던 엘가에 반해 캐롤라인은 명문가 장교의 딸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고 미래를 약속하게 됩니다. 캐롤라인은 엘가를 격려하며 엘가가 가진 능력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캐롤라인은 그만큼 엘가가 가진 능력과 가능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남자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캐롤라인의 조력 때문에 엘가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작곡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캐롤라인에게 분노한 아버지는 상속권까지 박탈하겠다며 두 사람의 만남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난 지 2년 뒤 1888년 7월 둘만의 약혼식을 가진 엘가는 캐롤라인을 향한 사랑의 고마움, 미안함의 표현으로 이 곡을 써서 선물했습니다. 곡명은 원래 캐롤라인이 독일어에 유창했던 것에 착안해 독일어 제목으로 리베스 그로스라고 했으나 출판 과정에서 출판사가 임의로 프랑스어 제목으로 바꿔 살롯 다무어가 됐습니다. 한편 이 곡을 헌정받은 캐롤라인은 바람 부는 새벽이라는 자작시를 지어 화답했고 이 두 사람은 1년 뒤 1889년 5월 8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엘가의 마음이 곡에서 어떻게 노래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으로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리츠 클라이슬러의 쉔 로즈마린, 아름다운 로즈마리, 리베스 라이트, 사랑의 슬픔, 리베스 프로이트, 사랑의 기쁨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이민을 갔다가 또 미국으로 이민을 간 본 고향이 오스트리아 빈 사람인 크라이슬러의 명곡으로 옛 빈의 민요에 의한 왈츠곡입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사랑의 노래라고 묶여져 있는 곡입니다. 1905년에 만들어진 우아하고 낭만적인 느낌의 아름다운 로즈마리라는 곡과 그리고 옛 빈의 노래라는 부제를 갖고 있기도 한 우울하면서도 우아함이 들어있는 사랑의 슬픔, 그리고 화려한 기쁨에 넘친 곡 사랑의 기쁨, 이렇게 세 곡입니다. 이 세 곡은 오스트리아 빈의 전통적인 멜로디로 작곡되었습니다. 원래 사랑의 기쁨이 먼저 작곡되었고 이후에 사랑의 슬픔과 아름다운 로즈마리가 작곡되었습니다. 이 곡들이 발표될 당시에 미국에 있던 크라이슬러는 자신이 발굴한 재발견된 고전 작품이라고 사람들을 속인 뒤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1935년 크라이슬러는 60세에 뒤늦게 내가 작곡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평론가들이 자신이 작곡한 곡에 대해 혹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곡가로서의 자신을 숨겼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색채가 묻어있는 아름다운 로즈마리, 사랑의 슬픔, 그리고 사랑의 기쁨 순서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020년은 힘들기도 하고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하는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